이 더러운 놈아, 내 여자친구를 어떻게 했어? 준호야, 잠깐 이야기를 들어봐. 들어볼 게 뭐 있어? 아저씨가 내 여자친구를 돈으로 산 거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부터가 소름 끼칩니다. 지옥에 떨어진 내 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사랑, 배신, 그리고 운명의 잔혹한 장난이 모두 얽힌 이야기예요. 지금도 법정에서 진행 중인 실제 상황이라고 하니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심정이 정말 가슴 아프게 전해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세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 성민이는 51세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들 준호는 25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작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20여 년 동안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요. 크게 부족하지도 않고 크게 넘치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남편은 성실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쯤 들어오고 주말에도 가끔 일하러 나가고 사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정에는 충실했어요. 아들 준호도 착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고 졸업하고 취업도 잘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그런 일상이 20년 넘게 계속됐어요.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 회사 일이 힘드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다룰 때도, 화장실에 가서 통화할 때도, 사업상 중요한 전화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평범하게 살던 가정.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상이네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변화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출할 때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디 가세요? 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만나야 해서. 그런 대답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주말엔 집에서 TV나 보면서 쉬었는데 골프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상한 점들이었나요? 첫 번째는 남편의 스마트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두고 다녔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 그리고 누군가 전화가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여보, 누구 전화예요? 아, 회사 일. 항상 그런 대답이었어요. 두 번째는 남편의 외모였어요. 갑자기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운동도 시작했어요. 여보, 웬 운동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건강 관리해야지.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이었는데 신용카드 명세서였어요.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뭘 발견하신 건가요? 우연히 남편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는데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여성 의류 매장까지. 이게 뭐지?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들과 접대비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성 의류 매장 결제 내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금액도 한 번에 50만 원, 80만 원씩. 설마.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2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결정적인 순간이라니. 뭔가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신 건가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또 골프 간다고 나갔는데 우연히 그날 아들 준호랑 쇼핑몰에 갔다가 남편을 봤어요. 골프복도 아니고 정장을 입고 젊은 여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 여자가 누구지? 멀리서 봤는데도 아주 젊어 보였어요. 20대 중반 정도? 그리고 남편의 표정이 집에서 보던 표정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준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준호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들이 이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배신.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모든 걸 체크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남편의 차에서 모르는 향수 냄새가 나고 조수석에 긴 머리카락이 있고 심지어 남편의 셔츠에서 립스틱 자국까지 발견했어요. 이제 확실해졌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외도하고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친구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 친구 미영이가 이혼 경험이 있거든요. 언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언니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겠어.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언니 만약에 이혼을 생각한다면 증거가 필요해. 요즘은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법적으로 불리해. 증거라니? 사진이나 동영상. 확실한 외도 증거 말이야. 그래야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유리하거든. 그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법률 상담을 받아봐. 전문가가 정확히 알려줄 거야. 그래서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정황 증거는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사진이나 동영상이 가장 확실하죠. 남편분과 상대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 특히 미래 장소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나 친밀한 모습을 촬영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탐정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촬영한 증거가 더 신뢰성이 높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분의 동선을 파악해서 적절한 시점에 미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정말 막막했어요. 미행? 촬영? 저 같은 평범한 주부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평생 그런 일과는 거리가 멀었을 텐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증거를 잡겠다고. 며칠 동안 남편의 패턴을 관찰했어요. 평일에는 회사에 가지만 목요일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토요일 오후에는 항상 외출하더라고요. 이번 토요일에 따라가 보자.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남편을 미행한다니. 그날 토요일 오후 2시 남편이 평소처럼 골프 간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저는 잠시 후에 몰래 따라 나섰어요. 드디어 미행을 시작하신 거네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편의 차를 멀리서 따라갔어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골프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역시 골프가 아니었구나. 시내 중심가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남편이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잠깐 후에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를 저는 전에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정말 젊었어요. 아마 20대 중반?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정말 예뻤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정말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 남편이 저런 젊은 여자와.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가는 모습만 봤으니까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나올 때 그때 확실히 촬영하자.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스마트폰을 준비했어요. 1시간, 2시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라니.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나왔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뭔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우리 아들 준호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준호야? 준호가 왜 여기 있지? 준호는 남편에게 달려가더니 소리쳤어요.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너는 왜 여기 있니?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준호가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걸. 자기 아빠를 아저씨라고? 그리고 준호의 표정을 보니까 설마 준호가 저 여자를.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네요.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른다고요? 준호가 그 여자에게 소리쳤어요. 유진아, 이게 뭐야? 너 이 아저씨랑 뭐 하는 거야? 유진? 그 여자 이름이 유진이었나 보네요. 유진이라는 여자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준호야, 이건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너 지금 이 아저씨랑 오피스텔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준호야, 이 여자가 너랑 무슨 사이니? 이 여자가 제 여자친구예요. 제 여자친구를 아저씨가 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요. 준호의 여자친구. 그게 바로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거예요. 이럴 수가.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버지의 외도 상대라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갑자기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이 더러운 놈아. 내 여자친구를 어떻게 했어? 남편이 뒤로 넘어지면서 준호야, 잠깐 이야기를 들어봐. 들어볼 게 뭐 있어? 아저씨가 내 여자친구를 돈으로 산 거잖아. 돈으로 산다고? 그때 유진이라는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준호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돈이 너무 필요해서. 학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유진이는 돈을 받고 남편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호는 자기 여자친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차에서 나와버렸어요. 준호야. 제가 소리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저를 봤어요. 남편도 준호도 유진이도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준호가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당신, 설마 나를 따라온 거야? 모든 사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그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 순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들킨 걸 알았고 준호는 엄마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유진이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가 먼저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저 아저씨가 누구야? 준호야. 저 사람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아빠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준호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뭐라고? 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유진이를? 준호야, 이건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아버지가 내 여자친구랑 오피스텔에서 뭘 했는데 오해라고? 준호가 다시 남편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막아섰어요. 준호야, 진정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이런 짓 하는 거? 나도 오늘 처음 확실히 알았어. 그 순간 유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준호야, 정말 미안해. 나는 준호가 이분 아들인 줄 몰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나랑 사귀면서 다른 남자랑 돈 받고. 준호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25살 아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는 일? 내 여자친구를 아버지가 돈 주고 만난 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그 애가 내 여자친구인 줄 몰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이런 더러운 짓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준호가 정말 분노했어요. 그리고 유진이에게도 소리쳤어요. 너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다른 남자들이랑 돈 받고. 준호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너 지금까지 나를 바보로 만든 거잖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해. 모든 사람이 저를 봤어요. 이 꼴이 뭐야? 길바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창피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결국 각자 따로 집에 갔어요. 남편은 혼자 어디론가 가버렸고 준호는 저랑 함께 집에 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울면서 혼자 택시를 타고 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마주 앉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몇 주 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럼 엄마도 유진이가 내 여자친구인 줄 몰랐어? 당연히 몰랐지. 나는 내 여자친구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 사실 준호는 여자친구가 있다고만 했지 집에 데려온 적은 없었어요. 준호야, 넌 유진이랑 언제부터 사귄 거야? 6개월 전부터요. 대학교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그럼 그 애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유진이가 돈을 많이 써요. 비싼 옷도 입고 비싼 가방도 들고. 대학생이 어떻게 그런 걸 살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럼 물어보지 그랬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외도 하고 카페에서도 일한다고. 그걸 믿었어? 믿고 싶었어요. 엄마, 유진이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25살 된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첫사랑에 상처받은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준호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을 해야 할까? 그럼 준호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났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디 있었어? 호텔에 있었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알겠어. 준호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조용히 얘기를 나눴어요. 남편분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나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 언제부터였어? 3개월 전부터. 어떻게 만났는데? 남편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우연히 접대업소에서 만났다고. 처음에는 단순히 술자리였는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됐다고. 그 애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움을 줬어. 도움? 그게 도움이야? 나도 잘못된 줄 알았어.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 왜? 그 애가 너무 어리고 예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50대 아저씨가 20대 여자애한테 빠져서 가정을 박살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줄 알아?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준호가 나와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준호는 남편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준호야, 저 유진이한테 연락해봤어요. 뭐라고 하더니 만나자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준호야, 그 애는 이제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왜요? 그 애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힘들게 말했어요. 그 애는 여러 남자들과 만나고 있어. 나는 그중 한 명일 뿐이야. 준호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거짓말이죠? 아니야. 내가 확인했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유진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던 거야?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준호는 계속 유진이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됐어요. 남편은 집에는 들어오지만 저와 대화를 피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친구 미영이에게 또 상담을 받았어요. 언니, 이건 너무 복잡한 상황이야. 나도 알아.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미 증거도 있고. 그리고 준호 생각도 해야 하고. 준호가 너무 힘들어해. 그럴 만도 하지. 첫사랑이 그런 식으로 끝나다니.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준호가
유진이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직접 유진이를 찾아간다고요? 준호가 유진이네 집 주소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대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유진이를 만났어요. 뭐라고 하더니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진이 말로는 정말 돈이 급해서 그런 일을 시작했대요. 학비도 내야 하고 집 사정도 어렵고 그게 이유가 되나?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대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줄 전혀 몰랐다고.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준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준호가 유진이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진이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유진이네 집에 가봤더니 이사를 간 것 같다고.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그런데 남편도 유진이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 왜? 아마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 그렇게 유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준호는 더욱 힘들어했어요. 엄마, 유진이가 왜 이렇게 사라진 걸까요? 아마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가 봐. 저는 유진이를 용서하고 싶었는데 준호의 마음이 정말 순수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싶다니.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정말 며칠 밤을 새우면서 고민했어요.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남편은 계속 용서를 빌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날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야,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결정하세요. 너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실망했어요.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 아버지여서 더 실망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가 이혼해도 괜찮겠어? 엄마가 행복한 게 중요해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로. 드디어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거네요. 변호사 선생님께 다시 상담을 받았어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셨나요? 네, 사진도 있고. 그리고 아들이 목격자이기도 하고요. 그럼 소송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소송까지 할 필요가 있어?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대화? 20년 동안 대화로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 3개월 동안 매주 만난 게 한 번이야. 결국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만나게 됐어요. 첫 번째 법정. 정말 떨렸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과 법정에서 마주 앉아 있다니. 판사님이 사건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그리고 준호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입니다. 그날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자기 여자친구를 의심해서 따라갔다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돈을 받고 여러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판사님이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피고는 이 사실들을 인정합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모든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네요. 하지만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과의 관계는 이미 완전히 정리된 상태입니다. 피고는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원고는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미성년이 아닌 아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연인 관계까지 파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사님이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피고는 상대 여성이 자신의 아들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알게 된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즉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뭔가 말하겠다고? 무슨 말을 하려던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유진이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유진이가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가요? 유진이 말로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뭐라고요?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유진이가 저한테 아버지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말해줬거든요. 그럼 상대 여성이 피고가 증인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준호야, 그게 확실하니? 유진이가 직접 말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서 항상 죄책감을 느꼈다고.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고. 그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유진이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중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건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유진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판사님이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상대 여성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피고의 외도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기혼자가 배우자 외의 사람과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것은 명백한 불륜 행위입니다. 특히 그로 인해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상대 여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유진이가 여전히 연락이 안 됐거든요. 유진이를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에서 유진이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어요. 주민등록조회 통신사 협조,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진이가 외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준호가 유진이 친구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유진이가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고. 그럼 언제 돌아와? 모른대요. 아마 한두 해는 안 돌아올 것 같다고. 결국 유진이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했어요. 두 번째 공판에서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핵심 증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외도 행위 자체는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5대5로 한다. 법적으로는 제가 승소한 거였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니. 남편은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지막까지 그 말만 반복했어요. 준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했는데 의외로 담담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준호야, 너는 괜찮겠어? 저도 이제 독립할 나이니까요. 엄마가 행복하셔야 저도 편해요.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 정말 기특하네요. 이혼 절차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저와 함께 살다가 몇 개월 후에 독립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혼자 살아볼게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세요. 그렇게 저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48세에 다시 혼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20년 동안 남편과 아들만 챙기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삶은 어떠셨나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외로움도 있었고 경제적인 걱정도 있었고. 하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요리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트타임 일자리도 구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아, 이런 삶도 나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나요? 준호가 어느 날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유진이가 한국에 돌아왔대요. 뭐라고? 친구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거야? 모르겠어요. 만나야 할까요? 저는 준호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어요. 며칠 후 준호가 유진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유진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많이 야위었고. 그리고 정말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저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너는 어떻게 했어? 용서한다고 했어요. 다시 사귈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용서는 하지만 다시 사귈 수는 없어요. 왜? 신뢰가 깨진 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정말 준호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유진이가 남편에게도 연락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연락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남편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이혼 후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여보. 아니, 미안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연락했어. 그래서요? 만나자고 하더라고. 만났어요? 아니, 안 만났어. 그런데 그 애가 한 말이 있어서. 뭐라고 했는데요? 남편이 힘들게 말했어요. 그 애가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 계획? 준호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나를 유혹한 거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요? 그 애가 준호한테 접근한 것도 나를 만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럼 목적이 뭐였는데요? 돈이었어.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걸 알고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준우는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였고 남편도 계획적으로 유혹당한 거였다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니, 그냥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전화를 받고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모든 일이 계획적이었다니. 그럼 진짜 피해자는 가족 모두였던 셈이네요. 그 사실을 준호에게도 전해줬어요. 준호야, 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준호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럼 저는 처음부터 노란한 거였네요. 그런 것 같아. 유진이가 저를 정말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네요. 아마 그랬을 거야.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야. 너는 순수했던 거야. 나쁜 건 그 여자야. 그래도 아버지랑 저랑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진 건 결국 제 잘못이기도 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유진이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가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준호가 많이 위축됐어요. 새로운 연애는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심스러워하고. 엄마, 저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준호야, 유진이가 6개월 동안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여자가 특별히 나쁜 거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구별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준호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여전히 어색했어요. 가끔 준호와 만난다고는 하지만 예전 같은 부자 관계는 아니었어요. 아버지, 아직도 힘들어요. 준호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언제까지요? 1년? 2년?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아직도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얼마 전에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너 유진이구나. 네, 아주머니와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얘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와서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유진이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너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맞아요. 왜?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평범하게는 그런 큰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용한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정말 사랑한 적이 없었어? 유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에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 오빠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럼 왜 그런 짓을 계속한 거야?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라서 정말 한심했어요. 그런 변명이 용서가 될 만한 이유가 되나요? 유진이가 또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보상하고 싶어요. 보상? 준호 오빠한테, 그리고 아버님한테 제가 끼친 피해를 보상하고 싶어요. 어떻게? 돈으로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너 지금까지도 못 깨달았구나. 네? 돈으로 해결될 줄 알아?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돈으로 치유될 줄 알아? 죄송해요. 준호는 25살 나이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어. 내 남편과 나는 20년 결혼 생활이 망가졌어.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야? 유진이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유진이와의 만남은 끝났어요. 하지만 그 만남 이후로 더 복잡해졌어요. 더 복잡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유진이가 계속 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준호에게도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용서해달라, 기회를 달라, 정말 후회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준호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더 힘들어했어요. 엄마, 유진이가 계속 연락해요. 그럼 차단하면 되잖아. 그런데 차단하기가 어려워요. 왜?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 애가 신경 쓰여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유진이가 경찰서에 갔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왜요?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준호한테서 받은 돈, 남편한테서 받은 돈,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한테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저를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이니까 고발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게 진행 중이에요. 유진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준호는 고발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고 남편은 다시 연락해서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자고 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0년 결혼 생활이 한 여자의 계획적인 접근으로 완전히 파괴됐어요. 아들은 첫사랑에 상처받아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남편은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결국 외도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힘든 건 준호예요. 어제도 준호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유진이를 고발해야 할까요?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고발하면 유진이는 감옥에 가겠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고발하지 않으면 이 일이 그냥 묻히는 거잖아요. 엄마, 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잊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25살 아들이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니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남편 문제도 있어요. 남편이
계속 연락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해요. 이번 일로 우리 모두 피해자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옳은 선택일까요? 유진이를 고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남편과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준호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25살 아들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 답이 없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하소연하게 됐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이 다른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처럼 한 사람의 계획적인 접근으로 온 가족이 망가지는 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분들은 조심하세요. 너무 쉽게 사람을 믿지 마세요. 물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주의 깊게 사람을 사귀세요. 우리 준호처럼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기혼자 분들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외도는 답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망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처럼 온 가족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제발 조심하세요. 오늘 이 방송을 녹음하는 지금도 유진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준호는 고발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남편은 다시 만나자고 연락하고 있어요. 정말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아요. 언제 이 모든 일이 정리될까요? 언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돌아갈 수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망가져 버렸는데.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잖아요. 준호도 저도 앞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회복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호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고 저 자신에게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유진이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처받은 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해요.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해요. 댓글로, 메시지로,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이 끝나지 않은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형인 한 어머니의 절절한 하소연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드라마나 소설보다도 더 극적이고 복잡한 이야기였네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이렇게 계획적이고 복잡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20년을 함께 산 가족이 한순간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니. 가족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젊은 세대의 상처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25살 준호의 상처. 첫사랑에 이런 식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언제 회복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 사연자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련을 통해서라도 더 강한 사람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자 가족분들께 좋은 해결책이 찾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